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밥의 그나물, 변변상종,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인 건데요. 이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내부의 자정 능력,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나올 거라는 소박한 기대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스럽게 같은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시즌2 조남관의 선택은 무혐의 결론이었습니다. 진작에 인간도 경질됐어야 되는 인물이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윤석열 뒤를 봐주고 있는 건데요. 참담합니다. 이러니 검찰개혁, 검찰 해체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존재 가치 없음을,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 말고는 그 의미가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의혹에 대한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조남관의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가 바보였던 거죠. 윤석열의 아바타 조남관 대검차장은 진작에 경질됐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그 또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과 같은 검찰주의자일 뿐인 거죠. 이 사람이 더 나쁜 이유는 교묘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추 장관의 검찰 내 조력자로 추 장관을 돕는 척하며 오히려 방해를 일삼았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추 장관을 배신하고 검찰 편에 선 바 있는데요. 그의 이런 모습은 지난 2월 검사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더 노골화됐습니다. 윤석열이 사퇴하고 떠난 자리를 윤석열의 아바타인 그가 나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왔는데요. 박범계 장관의 2월 인사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나 갑자기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신속하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자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는데요. 정치검찰 윤석열이 물러나니 그 자리를 아바타 조남관이 채운 겁니다. 대검 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가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거죠. 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공개적으로 인사권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이자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조작 책임이 있는 검사를 봐주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학의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스스로 바보인 척했던 검찰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검찰이 다시 어미준 검사를 봐주기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선봉의 조남관이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죄하지 않은 검찰의 악행은 무한 반복될 뿐인데요. 정치검찰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의 잘못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물이 중용되어야 합니다. 19일 무혐의 불기소 결론으로 끝난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이번 무혐의 결론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 장관은 더 세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이건 개혁이 아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9일 10대 2의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 고검장들은 이날 확대 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데요.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청장 직무대리,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앞서 대검부장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회의를 시작해 오전에 주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 30분부터 본격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 등 사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는 다시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8시쯤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 법석을 떨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거죠. 한마디로 검찰의 생쇼를 생중계로 보고 만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소자 김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인데요. 이제 남은 건 직접 수사 재개 지시인 거죠.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부인 조현 씨가 LCT에 납품한 조형물의 가격은 10억이 아니라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형준 후보는 LCT에 돈을 받고 무상 입주한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LCT 앞에 거대한 조형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조형물을 10억도 아니고 18억에 판 회사가 박 후보 부인 측의 관계사였습니다. 부인의 사촌이 대표를 지냈고 아들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파면 팔수록 나오는 비리 종합 세트는 언제 멈출까요? LCT 건물 앞에 서 있는 조형물은 2019년 11월에 설치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만든 걸로 가격이 18억 원인데요. 이 조형물을 판매한 회사는 제이사. 2013년 설립된 이 회사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박형준 후보 부인의 사촌이 석 달 전까지 대표이사였던 걸로 나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사내이사는 LCT 로열층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판 바로 그의 아들 최모 씨인데요. 2019년부터 본점이 서울에 있던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조연 화랑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다 지금은 아들 최 씨가 맡고 있는 화랑입니다. 박 후보는 부인이 이제 갤러리 운영에 손을 뗐고 제이사는 그 아들이 화랑 운영을 위해 만든 업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인 최모 씨가 대표로 있는 조형물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2019년에 완전히 퇴직을 했습니다. 화랑 전체 경영을 다 하고 있고 반개 회사를 조형물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소송 중입니다. 5억 2천만 원 정도를 대금을 받지 못해서 돈을 다 못 돌려준 상태에서 지금 소송 중이고 피해자로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로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LCT 조형물 제작을 대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까요? 누가 봐도 특혜와 비리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CT 조형물을 18억 원에 납품하고 로열층 2채를 분양도 되기도 전에 미리 찜해서 받아놓고 이런 자가 부산시장에 나온다고요? 박형준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또다시 광풍에 휩싸였을 겁니다. 언론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쯤 되면 이건 손을 놓은 거죠. 이런 자가 공직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가 나는 아침입니다.